자, 이 플로티노스입니다. 예, 플로티노스가 원래 태생은 북아프리카예요. 예, 북아프리카하고 그 로마하고 그리스는 지중해로 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플라톤의 사상을 상당히 발전을 시켜요. 플로티노스. 그런데 그 개요는요, 이 모든 존재는 일자로부터 만물이 유출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분유했다는 그 단어를 쓰고요. 여기는 유출했다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일자가 있으면 이것이 만물로 이렇게 일자가 유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쪽으로 일자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데오리아라고 합니다. 데오리아, 관조를 통해 가지고 이 만물이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두 번째 이 사람 플로티노스가 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짐이라는 것은 이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예지예요. 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감각적인 미를 성립하는 근거이자 그 자체로서 미라고 그래요. 상당히 관념적이죠. 예? 그런데 감각적인 미는 예지미를 분유하고 모방함으로써 아름답게 된다고. 예짐이라는 게 일자예요. 일자의 이게 머리 지식이 뭐 이거 로고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일반적으로 그 이데아 그렇게 하면은 그 신이에요. 여기서도 일자, 지식의 본질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분유하고 모방함으로 해서 아름답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지만은 자 봐봐요. 일자가 이 자연물, 이 만물로 이렇게 유출이 됐기 때문에 만물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가치가 있어요. 그러지만은 편의적으로 이거 멀리 떨어져 나가면 이것보다 추라고 그렇게 하죠. 추는 아니죠. 이게 병렬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연미하고 예술미에서 본질적으로 구분이 없어요. 여기는 이 세상이 신이 창조해 놨는데 이게 어디가 가치가 없는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거 병렬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거 봐봐요. 일자가 있죠. 근데 제일 멀리 가버리면 이게 진료가 돼요. 진료. 그런데 그 가운데가 누스라고 하는 사유 존재도 있고 영혼도 있고 자연도 있고 진료도 있고 이렇게 멀리 나가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일자에서 가장 가까운 건 누스고 그 다음에 가까운 것은 영혼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멀어진 것은 자연이고 더 멀어진 것은 진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라는 것은 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악은 아니에요. 추는 광원으로서 멀어졌을 텐데요. 인간이나 자연이나 모든 것은 일자로 이렇게 회귀하려고 하는 이걸 갖다가 뭐 욕망이 그거예요. 다 여기로 다시 그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원리, 이 미론에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술론도 이야기를 해요. 예술론에는 자연미하고 예술미 이거 병렬적으로 아까 이제 고찰을 해가지고 누수라는 것이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다고 뭐 병렬이기 때문에 이거 우열은 아니에요. 예술 작품은 자연적 사물의 모방은 아니에요. 자연의 미의 원리를 갖다 모방하는 것인데 아니 여기에서 21세기 미학의 새로운 발견에서 미의 어떤 그 질서랄지 법칙이랄지 이것은 자연의 감성계의 그 법칙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법칙이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모방이 아니고 그 원리를 갖다 모방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지금 제가 여기에 나와서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찾았겠죠. 자연의 미의 원리를 갖다 모방해가지고 그게 정착이 됐다면은 내가 뭐 여기에서 말할 필요도 없이 이미 정착이 됐을 텐데 말만 저렇게 구호만 하고요. 그 내용을 봐보면은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중세 미학입니다. 고대 철학의 미론이라고 하면은요, 고대 철학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게 있어요. 고대 그리스는 신 그 자체도 유일신이 아니에요. 대단히 인간하고 좀 유사한 그런 신들이에요. 그걸 상당히 비판하면서도 거기에는 그 철학의 플라톤의 이데아랄지 뭐 이런 것들 기독교 사상하고 융합을 시킵니다. 그런데 중세의 특징은요, 고대 그리스 때는 신상들이 전부 다들 그 인체 사람하고 똑같은 뭐 아폴론 신도 사람보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테네 신도 똑같고, 뭐 포세이돈이랄지 아니면 제우스도 다 뭐 사람의 건강한 그 사람의 모습인데, 그런데 여기 저 중세 때는 그거 반대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십자가 놔두고요. 그리고 비례도 뭐 사람을 했다 하더라도 비례도 틀려. 필사본에서 사람 그린 거 봐보면 옛날에 고대 그리스 때 뭐 항아리에 그려진 그런 것보다 아주 형편없이 그 내용물도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때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갖다가 이 상징적인 거,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선, 미진선의 유기적인 관계로 해갖고 자연미라는 것은 뭐 신이 창조해갖고 밖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신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정말로 좋다 이런 말이에요. 존중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예술미는 별로 뭐 중시 안 하고 자연미가 좀 더 고급스럽고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자, 교부 시대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에는 어거스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미의 본질은 비례 질서 초하니까 그 고대 그리스에서 말한 것하고 똑같죠. 그리고 미의 본질은 수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서 피타고라스가 그 수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때 피타고라스의 수리적인 것, 이것이 그 미의 본질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피타고라스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사랑을 중심으로 주체와 객체가 일치했을 때 미가 성립한다. 야, 이것은 이해를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제대로 했는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저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루어져요. 그래갖고 미가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 저 21세기 미학에 여기에서 봐보면요, 사랑하면은 여기에서 미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이 달라요. 여기서는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면은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사랑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서 축복해줘요. 하나님이 창조물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한 것이 너희들은 목적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공생하고 공영해라 이렇게 해놨어. 이것을 위해서 사랑과 미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미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행복, 이걸 누릴 권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발전한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 21세기 미학의 이것이거든요. 우리는 사랑만 하고 미는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버리면 죽을 때까지 그냥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는 그냥 상당히 관념적이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원인자는 그런 사랑일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목적이 소위 말해서 공생하고 공영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미를 갖다가 하고, 그러면서 이 미를 향유할 수 있는 이 권리도 있고, 그래야 그 아름답고, 그게 바로 미학의 실체예요. 이 중세 때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 갖다가 플라톤을 적용해버리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기독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식으로 저기 해석이 났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추에 관해서요. 전체 속에서 대비에 의한 미를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미추를 말하고요. 선악이나 빛과 어둠, 뭐 이거 그러니까 저것이 왜 우리가 설득이 되냐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신이 여기를 갖다 창조해 놨기 때문에 다 좋은 거예요. 다 선해요. 그러지만은 마니교는 이원론 쪽으로 선이 있고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근데 여기에 봐보면요, 어둠이라는 것은 밝음하고 대비를 시켜갖고 풍부하게 한다고. 그리고 악이라는 것도 아까 그 사자를 가리킬 수가 있어요. 사자가 악한 놈 아니잖아요. 이 지구에 있는데 누가 악한 사람이 어디 되겠어요. 그러지만 사슴하고 비교하니까 상당히 풍부해져. 그러니까 마니교의 이원론을 갖다 극복할 수 있고 풍부해지는 그런 미추에 관해서 이야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자, 예술이라는 것은 뭐 시, 음악, 연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데, 예술은 이성적인 자연의 모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스콜라 시대예요. 보나벤투라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보나벤투라 처음 들어본 사람입니까? 그런데 미학에서는 보나벤투라가 상당히
그 중요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 사람은 사제이기 때문에 이성보다는 계시고 철학보다는 신학에 중점을 둔 건 사실이지만은 이 쾌 행복이라는 것은 주체가 대상을 사랑할 때 성립이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한 것하고 똑같잖아요. 주체가 내가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 이거 바로 사랑인데 사랑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즐거움이 그냥 그 동시에 미도 나오면서 즐거움이 나와요. 자, 예술의 창조는 신이 자연을 창조하는 것과 모형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초월이라는 것은 사람한테서 선엄 이렇게 하면서 붕어빵이에요. DNA 구조가 전부 다 있어요. 뭐 똑같아. 이거 아주 그 중요한 말이네요. 예술은 질서 있는 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했는데, 뭐 예술, 지금 현재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예술이라는 것이 법칙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맞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사람 미로는요, 미는 주체와 관계에서 쾌 감정과 관계가 있다 이것이에요. 뭐 맞은 말이고. 미가 에로스에 근거하는 일종의 쾌의 감정을 수반하는 직관적인 인식이고요. 에로스라는 것은 욕망이고 감정이고 감성입니다. 미라는 것은 감성의 최고의 가치가 미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리고 미적 쾌감을 수반하는 에로스는 최고의 미인 신의 은총 빛을 갈망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결국에 마지막은 이제 그 소위 말해 신 중심으로 이제 가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예술론입니다. 예술론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어떤 모방에 대한 것을 상당히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때 당시에 교부 철학이 초창기에는 교부 철학이 엄청나게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많습니다. 흑사병도 돌고 아니면은 뭐 십자군 전쟁으로 뭐 져버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또 대학도 생기고 그래서 뭔가 이성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믿어라 하는 플라톤식에 대해서 회의를 가져요. 이것을 갖다가 해결했던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십자군 전쟁 때 사라졌던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라센에서 다시 수입을 했는데 엄연히 살아있어요. 그 과학 사라센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당히 과학적이고 귀납적이고 경험적이기 때문에 뭐 모든 자연과학의 원리잖아요. 전쟁을 해보니까 거기 훨씬 더 앞서 있어. 다시 받아들여요. 이거 신학하고 같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가지고 이제 스콜라 철학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스콜라는 이제 이성을 갖다가 이렇게 좀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중세의 교권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해요, 그것은. 그래가지고 르네상스를 맞이하죠. 그런데 예술론에 있어서도 예술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모방서를 갖다가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뭐 당연하죠. 신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놓은 예술이라는 것은 가치가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연이 훨씬 더 가치가 있죠. 예술은 신의 창조된 자연의 모방이고 예술 속에 자연의 질서가 반영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연은 내적 원리이고 예술은 외적 원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술적 활동은 자연에 비해서 우연적이고 불완전한 것을 창조한 것이다. 신의 창조보다 낮은 위치에다 놓습니다. 그건 뭐 당연해요. 신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인간이 피조물로서 그때 당시에는 인간이 정말 창조적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창조가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그걸 안 했어요. 그것은 모방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현대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 미학 부분에서는요, 미학사를 통해서 미에 대한 정의는요, 다양한 시대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내가 이제 미술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의 내용에서 확인했듯이 가치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정확히 지금 현재 설정을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이 느끼는 미는 혼돈스럽고 복잡하고 정리되어져 있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 계속 미술사에서는 미학사에서는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해결점도 무조건 지금 현재 목적성과 이것 방향성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의 시대에 올바른 가치 정립이 필요한데 이러한 올바른 미의 이해는 올바른 목적과 방향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개념 규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목적성을 찾아낸다면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가치에 대한 것이 가능하고 미학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자.